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패스토 56회차 2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박 회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풀백이고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한 하나의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 픽이나 초안 픽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 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대 이제 엘체의 경기죠. 에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 히메네스, 에레라 선수가 부상이고요. 연승이 끊겼지만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엘체 같은 경우에는 카리오 선수가 부상이고요. 그리고 연무가 일단은 끊겼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엘체는 원정에서 2승 2무 1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도 이 경기는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독식을 노리신다면 무승부까지 받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린 경기고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엘체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뭐 수아레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체 아틀레티코라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패 쪽 맨시티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4승 2패를 하고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가르시아, 진첸코 선수가 부상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승 3무 1패로 뭐 맨시티라는 넷밸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뭐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저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맨시티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력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는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보다는 차라리 사우스햄튼의 승과 패 쪽으로 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최종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시티가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타이밍에서는 흐름 자체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마도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맨시티가 그런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파티, 피케, 덴벨레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발렌시아는 가야, 가메이로, 길라몬, 라토, 막시 고메즈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어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초안에서는 좀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또한 주중에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또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정에서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디뉴, 델프, 알랑 부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3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자카 선수가 퇴장이고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죠. 파티와 마르티넬리는 이제 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일단 배당 쪽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지 않았던 게,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우거나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승무패가 좀 개인적으로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통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냥 에버튼의 무승부를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경기를 조금 이변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에버튼이 지금 부상자, 특히나 저는 디뉴도 디뉴지만 알랑 선수가 중원에서 해주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알랑의 부재, 그리고 아스날이 가브리엘 선수가 퇴장을 당한 부분은 아쉽지만 다비드 루이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아스날이 어쨌든 지난 경기 오바메양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뭐 계속 경기력이 좋아질 때쯤에 퇴장을 당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경기력이 밀리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무패 쪽으로 좀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네, 레반테 같은 경우에 두쿨의 캄파냐 선수가 부상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바르셀로나와 경기가 있었죠. 오야르사발 그리고 다비드 실바, 야누자이까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소시에다드 쪽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과 오야르사발도 없는 상황에서 다비드 실바까지 또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고, 그리고 전방에서 그래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야누자이까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단통보다는 투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반테의 승도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레반테가 지금 캄파냐가 없는 상황에서 밸런스가 좋은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레반테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이제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 아벨라, 조니, 그리고 아드리안, 페레즈, 로페즈,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모레노, 바카, 알카세르, 고메즈 선수가 부상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1승 4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패배는 적지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은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오사수나의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어쨌든 우세해 보이는 경기예요. 오사수나는 부상자도 많고 이번 시즌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이라는 점과 오사수나가 연패가 길다라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본다면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승패로 갔고요.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과 이 공격진의 부상 이런 부분 때문에 오사수나 상대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사수나가 잘 지키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뒷공간을 노린다면 저는 오사수나가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세비야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가끔씩은 있어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약간은 꾸역승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위권 팀들을 잘 잡아내는 모습들과 바이아돌리드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플레이를 노릴 수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나바스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바이아돌리드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0승 3무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셰필드는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고요. 맥버니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셰필드 8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승무 투픽이면 막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셰필드가 이길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더군다나 상대가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결정력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셰필드보다는 훨씬 더 우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튼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셰필드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경기 맨유 상대로 그래도 2골이나 득점을 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결정력이 조금은 물론 뭐 전반 초반에 득점을 했었던 부분은 상대 팀의 이제 맨유의 골키퍼였던 핸더슨 키퍼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서 득점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득점을 2골이나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셰필드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통이면 무승부가 가장 좋겠지만 저는 브라이튼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셰필드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브라이튼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의 승무면 조금 안전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브라이튼의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죠.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승 3패로 일단은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나 선수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지 않고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저는 셀타비고의 무패 쪽으로 아예 알라베스 사이드로 갔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셀타비고 쪽보다는 알라베스 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셀타비고가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알라베스는 좀 지키고 나서 역습을 나아갈 때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알라베스가 상성적으로는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미나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는데, 물론 아스파스 놀리터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미나 선수가 침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셀타비고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미나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된다면 저는 셀타비고의 공격력이 조금은 무뎌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알라베스 쪽으로 이제 셀타비고의 무패 쪽을 바라봤었겠지만, 이 경기는 일단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그래도 단통 무승부 쪽으로, 셀타비고의 흐름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일단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패배를 했고,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비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수비적으로 잘 지켜내고 역습을 나아갈 때 손흥민과 케인의 모습, 은덤벨레도 일단 준수한 모습을 해주고 있고, 중원에서 호이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페레이라 선수의 역할을 조금은 대체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역습에서의 한 방은 있지만 역습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리고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봤을 때에는 저는 토트넘 쪽을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좀 지우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에버튼 쪽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기를 지웠기 때문에 이 경기를 투픽으로 생각을 했고요. 투픽이라면 저는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배당적으로도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팀이 저는 좀 이 경기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아예 이변이 나온다면 레스터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베티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승패 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라나다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습니다.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 베티스가 저는 호아킨 선수가 이제 교체로 나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팀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페키르나 호아킨, 로렌 모론이나 이글레시아스 등 이런 측면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예 이변으로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리즈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리즈가 승리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 지우지 않는 이상 투픽으로 가기에는 왠지 맨유 승무 투픽으로 가면 왠지 이변으로 좀 리즈한테 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맨유가 셰필드 상대로 물론 고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여줬었던 공격에서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그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보고 좀 놀랐어요. 맨유가 정말 그래도 정말 잘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바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상대가 리즈이기 때문에 맨유가 그런 리즈의 공간들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쪽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 맨유 승을 가기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그냥 맨유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카디스의 무패 쪽 방향, 헤타페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고요. 헤타페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모습들은 압박에선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디스 쪽보다는 헤타페 쪽을 바라보고 있고, 카디스가 역습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카디스의 최근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헤타페가 좀 이변을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헤타페가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카디스의 무패 투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클리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커 보입니다. 만약에 바클리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웨스트브로미치가 감독이 경질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감독이 경질이 된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스톤빌라가 어쨌든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브로미치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지 않고 웨스트브로미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받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아틀레티코의 승으로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2번 역시 동일하게 사우스햄튼의 패로 가져갔습니다.
3번 경기는 투표율이 좀 몰린 경기들 중에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경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무승부,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번은 이제 레반테의 승부 투픽으로 아예 그냥 꺾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물론 경기력적으로 밸런스적으로 그리고 지금 레반테의 경기력 그리고 캄파냐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소시에다드 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 주중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상자들 때문에 저는 레반테의 승무를 아예 그냥 꺾어봤고요. 6번은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독식픽이기 때문에 이변을 좀 바라봤고 7번은 세비야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분명히 바이돌리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땐 세비야가 유리한 경기가 맞지만 이 경기에서 세비야가 답답할 때는 정말 한없이 답답한 팀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려도 어쨌든 크로스만 계속 올리는 팀이어서 저는 이 경기 조금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브라이튼의 승으로 가져가 봤고요. 9번은 셀타비고의 패배, 10번은 토트넘의 패배, 11번은 그라나다의 패배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11번은 맨유의 무승부, 그리고 13번은 이제 카디스의 무승부, 14번은 웨스트브로미치의 단통 패배로 동일하게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과 독식픽까지 해서 14경기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대박 회차, 제가 조금은 이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져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가 2번이나 2월이 됐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정배 쪽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가 봤는데 일단은 좀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